잉글랜드 스토크시티 FC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 U20 월드컵부터 차원이 다른 개인기로 상대를 괴롭히며 두각을 나타냈던 배준호는 잉글랜드 2부인 챔피언십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벌써 실력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 이적 후 단숨에 왕이 된 배준호입니다. 그는 38경기 출전, 2골 5도움을 기록하며 당당히 확실한 주전으로서 자리했습니다. 그런 배준호를 김도훈 감독이 외면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싱가포르, 중국전에 앞서 배준호를 선발했고 A매치 데뷔전 기회도 곧바로 부여했습니다. 최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 원정에서 A매치 데뷔전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상한가를 달리고 있죠.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걸어볼 만한 스타의 탄생이 싱가포르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배준호는 완벽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흥민의 시대 이후 이강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주인공이 될 인물이라는 걸 마음껏 증명했습니다. 더욱 즐거운 건 앞으로 배준호의 국가대표 경기를 계속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준호 선수는 동연령대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패싱력, 돌파력, 골 결정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특히 공을 잡을 때 흐름을 살리는 드리블이 일품. 단, 이게 실패하면 역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점인 동시에 보완해야 할 점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온더볼 상황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주로 펼쳤는데 K리그에서의 첫 골을 보면 패스앤무브의 정석, 공간으로의 침투라는 기계적 습관이 만든 심플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프로에 진입해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언급한 대로 프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것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 데뷔 후 터치 수는 최대한 줄이고 시야를 열며 공간을 미리 보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온더볼 상황에서의 드리블이나 순간적인 터치를 활용한 스킬처럼 기존의 장점은 여전하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었던 고등학교와 달리 상대하는 선수의 힘이나 스피드가 좋은 프로에서는 빠르게 공을 돌리고 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다소 아쉽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체 밸런스가 우수해 유럽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굉장히 거친 EFL 챔피언십으로 진출한 이후 부족하다고 생각한 신체 밸런스를 트레이닝을 통해 강화시켰고 경기에서도 상대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드리블을 하거나 공격 포인트를 따내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피지컬적으로 부족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K리그 대전에 있을 때는 중원에서 활동하면서 나이에 맞지 않게 볼을 굉장히 잘 다루고 하드워커 기질의 유형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잘 쌓는다는 느낌보다는 중원에서 직접 드리블을 치거나 패스로 전진하는 유형의 선수였죠. 그리고 스토크시티로 이적을 한 후에는 중원보다는 좌측 윙어로 주로 나왔습니다. 요즘 현대축구가 그렇듯 좌측 윙어라고 사이드에 넓게 벌려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닌 좌측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중원으로 자주 들어가며 경기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플레이들을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볼을 갖고 있을 때 잘 뺏기지 않습니다. 피지컬이 우월한 정도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좋아 한 두 명과 경합 상황이 벌어져도 쉽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끌어들인 상황에서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패스를 잘 찔러주는 유형으로 성장했습니다. 맨시티에서 잭 그릴리시가 일부러 볼을 끌며 상대를 끌어들이고 주변 동료들의 공간 침투를 정말 잘 봐준다는 평가를 받는데 배준호의 스토크시티 활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겹쳐 보입니다. 공포를 잘 쌓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가져가고 압박도 정말 성실히 하는 선수입니다. 박스 타격이 뛰어나다거나 정말 창의적인 패스를 하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축구 지능 자체가 높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며 볼을 잘 다루는 하드워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준호는 과거 자타공인 고교 랭킹 1위 선수였습니다. 천안제일고 1학년을 마치고 당시 감독의 승부 조작 논란으로 인해 모든 선수단이 진희고등학교로 전학가는 과정에서 평택 진희 FC의 창단 멤버로 입학하였습니다. 배준호는 2학년부터 고교 무대를 평정했고 2020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1위, 2020년 문체부 장관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21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1위, 2021년 금석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21년 무학기 전국 고등축구대회 우승, 2021년 부산 MBC 고교축구대회 우승 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천안제일고 1학년에 고교 왕중 왕전에 나서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물건이 가는 찬사를 이끌어낸 배준호는 전학간 2학년부터 더욱 원숙한 기량을 과시하며 국내외 팀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았는데 K리그 1에 속한 대부분의 구단이 러브콜을 보냈을 만큼 진위FC의 에이스로 자타공인 고교 랭킹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마다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고 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대전 시티즌의 허정무 이사장이 배준호의 경기를 지켜보고 영입전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발로 뛰며 설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2 시즌을 앞두고 자유선발 형식으로 K리그 2의 대전 하나시티즌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준호는 첫 시즌부터 1군 스쿼드에 들어갔으며 프로 무대 데뷔골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3 시즌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다 28라운드를 마친 후 대전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영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 이적 당시 이적료로 옵션 포함 200만 유로, 하나로 약 29억 원 수준이었는데 스토크시티에서 배준호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를 4번이나 올려서 제시하였다는 후문입니다. 배준호는 스토크시티 FC에서 등번호는 22번을 받았으며 연봉으로는 약 5억 원의 계약은 2027년까지이고 2023년 11월, 2024년 2월 이달에 선수상까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크시티 이적 후 에이전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스날, 토트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인트호번, 아약스, 토리노 FC 등의 팀과 직접 만나서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중 아스날은 EFL 챔피언십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칠 경우 바로 영입 제의를 하겠다는 답을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스토크시티의 기술이사 리키 마틴도 배준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공의 흐름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고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는 킬러 패스를 잘 넣으며 프로의 템포만 쫓아가면 날카로운 모습을 90분 내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또한 터치나 유연하게 드리블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높은 무대에 가야 할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기술과 우리 팀에 맞는 프로필을 보여줬고 배준호의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스토크시티와 잉글랜드 축구에 익숙해지면서 계속 발전할 선수라고 믿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준호는 본인의 롤모델은 대전 선배인 황인범으로 삼았고 해외 축구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케빈 데 브라위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맹활약하는 배준호 선수가 되기를 응원합니다.